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범죄 의혹이 수십 가지가 되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한국이 건국한 이후 정치 지도자가 범죄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보죠. 앞으로 100년 가면 이런 사람 또 있겠습니까? 참 나는 살다가 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 대통령 됐으면 나라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말만 그저 자꾸 변경시켜서 말 가지고 장난하고 거짓말하고 모르세고 자기 측근들 5명이나 사망을 해도 극단적으로 사망을 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와, 참 정말 난 이 가슴이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뭐 잘못하고 조금 있으면 걱정이 되고 또 신경 쓰고 그래서 잠이 안 오잖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요, 참 내가 볼 때는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대단해요. 그 가족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검찰이 이달 30일쯤 다음 주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 통보를 보냈는데 오늘 그 검찰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조사하라는 거야. 그 송영길이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빨리 조사해라. 빨리 조사해서 빨리 저기 해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거기서 검찰에서 거기서 지키고 거기서 뭐 기다리고 있겠다 뭐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그걸 또 배웠는지 자기 빨리 조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검찰도 그 조사할 적에 조사하는 문항도 다 만들고 거기 다 대비를 해야지 무슨 동네 무슨 회의하듯이 하는 겁니까? 난 참, 어떻게,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 저것을 못 삽니다. 그냥 범죄 의혹이 하도 많으니까, 에라, 캐싸라 싸라다, 될 대로 되라, 아직까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지, 이러는 건지, 하여튼 참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이 좌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네 보통 사람들하고는 머릿속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도 그렇고 들으니 또 이재명이 더해요. 한국 역사상에 이런 사람 또 있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방송을 해드릴 것은 이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죠? 오늘 새벽에 우주 발사체를 북한 동창리인 데서 또 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됐어요. 또 2단계로 돼서 실패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서해 쪽에 떨어진 거가 아니면 저 남쪽 필리핀 쪽 그 근방에 떨어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쪽에 영해 쪽에는 우리나라 해군하고 이제 우리나라 군이 그거를 인양하고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데는 미국이 찾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바다도 깊고 또 그 바다 위에 그 우주 발사체 북한에서 온 발사체 그 실패한 발사체에 어떤 그 부유물이 떠 있지 않으면 그걸 전파로 해서 자꾸
또 잠수정으로 들어가서 찾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북한이 이 실패했는데요. 우리는 북한이 실패한 것 그걸 좋아하기 전에, 그걸 환영하기 전에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렇게 뻥뻥 쏴서 버릴 돈 가지고 곡식 곡물 사가지고 이북에 있는 사람들 배부르게 굶어 죽지 않게끔 그렇게 국민들을 도와야지 계속합니까? 이번에 2차 실패했잖아요. 지난번에 5월달에 실패하고 나서 또 실패했는데 10월달에 또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아예 이번에는 실패한 걸 보도를 했어요. 아침 6시쯤 보도를 하고 그 로켓을 우주 발사체를 동창해서 쏘아 올린 거는 아침 3시 한 30분, 3시쯤에 새벽에 쐈어요. 참난 이 공산당은요, 아무리 일당 독재지만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뭡니까? 국가와 국민이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수출을 잘 되고 안보가 튼튼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회의도 하고 정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그 협조하는 걸로 아주 단단한 거의 준 동맹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잖아요. 물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동맹국으로 되어 있지만요. 일본하고는 동맹국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뭐 국가 간에 협약은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난 이 북한들은요, 이 공산당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 해군들이 그 북한의 그 2차 실패한 그 발사체, 우주 발사체를 그 찾기 위해서, 인양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이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찾으면 이제 분석이 나오겠죠. 먼저 거는 다 그 찾아서 분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2단까지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단이 인공위성을 올리는 건데 거기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또 발사한다는 거예요. 발사 실패도 보도를 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북의 국민들이 우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갖다 거기다 투입시켜서 곡물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하는 것만큼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거 우수 발사체 이거 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김정은의 생명은 앞으로 무한입니까? 결국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도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인데, 근데 그렇게 정치를 한다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와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기하에서 헤매게 만들고 아사자가 나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진짜 깡패 조폭 수준입니다. 쟤들 멋대로예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뭐게 필요합니까? 예. 참 대단한 그 공산당들이에요. 예. 대단한 공산당이에요. 그 보도에 의면, 외신 보도에 의면 그 러시아에서 군대의 그
별도로 운영하던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에 있는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는데 한 10명이 사망 온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사람도 그 지도자도 떨어져서 사망한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히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보도가 되면 방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지 이 북한의 이 그 미사일 같은 거를 계속 쏘고 또 이렇게 정찰 위성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 아니 그런 거 계속 지난번에 그 떨어진 저 이북에서 쏜 그 정찰 위성이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인양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이렇게 놓고 3차를 또 쏜다고 그러니 난 참 이 공산당은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무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북에 그래도 그 이북을 갖다가 그 이북의 인권이라든가 이북의 국민들에 대해서 말 안 하는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은 똑같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계속 이렇게 정찰 위성을 쏜다. 또 ICBM 미사일을 쏜다. 핵을 계속 개발하는데 핵을 갖다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니 도대체 뭘 나오느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완전히 그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뜻이냐고요? 그냥 정치를 1인 통치하는 정치를 그냥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이 쳐들어가는 침공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세계에서 하기 힘듭니다. 나토는 나토대로 딱달 뭉치고 말이지. 한 인도 태평양 그 국가는 인도 태평양 그거로 딸딸 뭉치고 또 우리 한국은 한미일 이 협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딸딸 뭉치는데 이제는 그전같이 슬그머니 무슨 6.25 같이 일으키는 전쟁 일으키기 힘듭니다.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서로 연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힘듭니다. 중국이 한국을 친다. 힘듭니다. 한미일이 이렇게 딸딸하게 이렇게 뭉치면 중국이 한국 못합니다. 먼저 옛날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정말 꿈깨라. 꿈깨. 북한, 한국을 이렇게 침략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종북 세력이라든가 우리나라 좌파들도 꿈깨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북한하고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 치기 힘듭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더 튼튼히 하고 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힘을 갖추고 안정되면요 한국 치기 힘듭니다. 종북 좌파가 아무리 자유민주 진영을 갖다가 흔들어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다수가 자손들이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게끔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이념도 좀 더 세월이 흐르면 이 이념 종북 좌파들도 전부 다 거꾸러집니다. 전부 다 퇴복에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 같은 그 좌파, 이재명 같은 그런 민주당의 야당의 지도자도 다시 그런 사람들은 못 나올 겁니다. 이번 현재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으로 아마 끝날 겁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용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30 젊은이들이 그걸 용서를 안 합니다.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종북 좌파들이나 모두가 이제는
냉수 먹고 속 좀 차리기 바랍니다. 시원한 물 먹고 속 좀 차려요. 이제는 세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마음대로 흔들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지났어요. 이렇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미국에서 한미일이 딸딱 협의를 묵혔기 때문에 한국을 건드리기 힘듭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사람들, 그 북한 김정은 일당들요. 아니, 그 수택의 돈을 쳐들여가지고 정찰 위성 띄워서 뭐 하자는 거냐고, 요새. 결국 그냥 이북이라는 나라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을 완전히 적화를 시켜서 공산국가로 북한으로 남한을 먹어치려고 그러냐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한국 건드려봐요. 미국을 건드리고 일본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6.25 참전원 16개국, 그 외에 독일, 덴마크까지 가담돼 가지고 한국에 어떤 유사시 문제가 일어나면 같이 협력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렇게 건드리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종북 좌파도 이 자유민주적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거 꿈 깨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계속 지금같이 나가면 내년 4월달 총선에 민주당은 아주 폭삭 망합니다. 대신 제가 볼 때는 중도에 있는 제2당, 제3당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날씨는 참 구진구진하고 날씨는 후덥지근한데요. 이 이북이 오는 거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요. 제가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신경 쓰냐. 이북의 국민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요. 이북에서 태어난 것만 죄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고픈 거는 면해야 될 거 아니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어? 라면을 먹든지 보리밥을 먹든지 뭐 강냉이 밥을 먹든지 하여튼 배부르게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게 김정은이가 하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으로 어쩌다 정치가 이게 정치인가. 참 저는 한심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좀 더 이 2차 발사한 것이 인양되는지 한번 좀 두고 보시고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